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8월 10일 오전 11시입니다. 8월이 되면은 광복과 함께 원자폭탄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지난 8월 6일은 80년 전에 원자폭탄이 히로시마 상공에서 터져가지고 그날 10만 명 이상이 죽은 날이고, 어제는 나가사키 상공에서 원자폭탄이 터져가지고 한 8만 명이 즉사한 날입니다. 그 며칠 후에 일본이 항복을 결심을 합니다. 일본이 만약 항복 결심을 늦추었더라면은, 예컨대 8월 말까지 늦추었더라면은 8월 9일에 침공을 개시한 소련군이 부산까지 내려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8월 6일 원자폭탄을 맞고 한 이틀 뒤에 항복을 선언했더라면 소련군의 참전은 없었고 남북분단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원자폭탄이 한민족의 운명에도 크나큰 영향을 끼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한때 세계에서 한 3번째로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련 시절에 우크라이나에 핵무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소련이 해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또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에 있는 핵무기를 어떻게 하느냐로 고민을 하던 미국이 그 핵무기를 철거하면은 돈을 대주겠다 해가지고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핵무기가 없어도 세 나라의 국경선과 주권을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협정을 맺습니다. 그게 1994년 12월에 있었던 부다페스트 협정입니다. 여기 참여한 나라는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이외에 러시아, 미국, 영국이었습니다. 주권과 국경선을 보장하겠다. 그런데 그 약속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푸틴에 의해서 깨지고 말았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그때 그 협정을 거부하고 지금까지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더라면은 러시아의 침공은 막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묘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오는 15일 알래스카에서 푸틴과 만나겠다고 합니다. 푸틴과 트럼프 사이에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어떤 평화 협상 비슷한 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제 아주 처절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제 비디오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점령자에게 그들의 땅을 선물로 줄 생각이 없다면서 우리에게 불리한 결정이나 우리의 동의 없는 그 어떤 결정도 평화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는 15일 알래스카에서 트럼프와 푸틴이 만나 우크라이나 휴전을 논의할 때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교환 형식으로 인정해 주는 조건을 논의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트럼프가 한 데 대한 정면 반박이었습니다. 젤렌스키는 그런 것들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그것들은 죽은 결정이고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가 영토 교환 형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집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불법 강점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영토를 점거하지 못한 상태라 교환할 것이 없습니다. 트럼프가 푸틴에게 말려가지고 우크라이나를 희생시키는 합의를 하고 이에 우크라이나가 반발하면은 트럼프는 또 푸틴에게 당했다는 비난에 노출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응답자의 반 이상은
전쟁이 오래 계속되더라도 러시아가 점거한 지역을 넘기는 것에 반대한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푸틴만 만나면 당합니다. 푸틴은 임기가 없는 독재자입니다. 트럼프는 임기가 있고 또 중간선거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푸틴은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트럼프는 단기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지금 모든 행동에 이상한 증상이 있습니다. 치매 초기 증세라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우크라이나의 운명, 그 인구가 약 5천만 명이나 되는 운명이 맡겨져 있다는 게 참 서글픈데 그 원인이 핵무기입니다. 북한이 저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도 핵무기였습니다. 핵무기 덕분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용감하게 싸우면서도 그 이익을 아직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핵무기를 갖지 않으므로 미국과 러시아에 대한 발언권이 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젤렌스키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새삼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성을 느낍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6.25 남침 이후 트루만 대통령으로부터 결정적 도움을 받았으나 트루만 대통령에게 처음부터 못을 박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희생은 세계 시민으로서 정말 고마운 일을 해 주었고 우리는 절대 잊지 않고 용감하게 싸우겠다. 그러나 한국의 운명을 한국 사람들의 동의 없이 결정하면은 절대로 승복할 수 없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도움받는 처지에서 그렇게 줏대를 세우기가 힘들죠. 그런데 그걸 실천을 했습니다. 1953년 여름 미국과 중국 그리고 소련, 북한 사이에 휴전 협상이 무르익어 갈 때 이승만 대통령은 그 휴전 협상의 가장 쟁점이던 포로 문제를 단숨에 깽판을 쳤습니다. 즉 유엔군이 관리하고 있던 방공포로를 국군이 들어가서 석방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한국의 운명을 멋대로 결정하면은 우리는 북진 통일하겠다. 그래서 이승만을 달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한미 상호 방위조약, 한미 동맹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승만은 핵무기가 없었습니다. 다만 결사항전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지도부의 어떻게 보면 참 현명한 전략적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 지도부 아이젠하워 대통령, 덜레스 국무장관,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 이런 분들이 지금 미국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이렇게 외롭게 된 것입니다. 새삼 이승만 국군 그리고 이승만의 요구를 받아준 미국의 국가 지도부 그것을 뒷받침했던 한국 사람들의 이승만 지지가 오늘의 한국인이 누리는 이 자유번영 그리고 평화의 토대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젤렌스키의 이 외로운 목소리가 적어도 유럽 사람들을 움직여가지고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버릴 때 유럽 공동체가 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서 버틸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감사합니다.